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4도, 전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모레 일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1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어렴풋이 FM 103.7MHz, 생각나 HLKB.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바쁘게 뛰어다니세요. 지금 김진희 평론가가 열심히 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마침 제가 마침 우리 김진희 평론가 인사 순서에 딱 맞춰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네, 한숨 돌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왜 개혁을 선포했는가?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절박감의 그 경고 이게 하나 있고요. 다시 그다음에 그 오늘 거는 상관이 뭔가 계속 국정원 서버 검색에서부터 계속 의혹이 있었고 혼자 갈 이런 게 많았어요. 어제 국회에는 280명을 투입했는데 여기 날 원래 계엄의 선관위는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선관위 298명 국회보다 많이 투입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왜 부정선거에 대한 한마디만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 해커에 취약했고 여러 의혹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안녕히 잘 뭐 전략으로 두 가지 이유로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여보, 비상계엄의 부당함이나 이런 거는 뭐 굳이 여기서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먼저 부정선거를 계엄을 해야지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일부 소위 말해서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민경욱 전 의원과 이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으려면 한쪽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유튜버들을 보고 대통령이 그러건 한다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정선거의 어떤 근거를 찾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글쎄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저는 이거는 국회를 해산하기 위한 어떤 대책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과거에 80년대 헌법까지는 대통령에게 살다가 그런데 87년 헌법에서 빠졌거든요. 평생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해산된 게 딱 3번 있어요. 바쁘게 걸어왔으니 그리고 72년에 10월 20일, 그리고 1980년에 5.17 비상계엄 때 이것도 이제 쿠데타죠. 그러니까 12.12 사태 내가 힘들고 이렇게 대통령의 말로 국회를 해산을 하니까 이거를 80년 헌법에서 내 빼버렸고요.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그리고 사막을 걷는다 국회 투입 병력 280명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7명 또는 8명으로 어쨌든 많습니다. 우린 중요한 건 투입 시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상원이는 3%였다, 6%였다, 우리 1%였다 이런 얘기들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국정조사나 또는 이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자고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일 탄핵 가결이 된다면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부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이 상황에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내일 있을 대통령 탄핵 표결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잡아줘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찬성을 던질 거고 왜 몰랐어. 8명 던지면 가결되는 거예요? 8명 던지면 가지가 이제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이거는 찬성을 기준으로 봐야 울면서 후회하네. 스쳐만 지나갈걸 이거의 전체 표절 그냥 그대로 있을걸. 최소한 될것 같고 사실은 이게 이제 아직도 내가 미워서 있지만은 울면서 후회하네. 전략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하라고 이 마음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네. 슬픔 이렇게도 아픈 것을 왜 몰랐던가.
표 정도는 탄핵 찬성표를 던질 내가 미워서 그런데 울면서 후회하네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내한테 요건을 따지보면 수사도 안 됐잖아요. 근데 뭘 갖다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제 말은 전략상으로 저는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 표도 없다. 탄핵은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표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 봐요. 그때는 이제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하얀 이제 그 키프트 있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고 처음에만 받으면 가수되는 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투표 참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이게 몇 명이 돌아다 보니 요거는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 뭐 제발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프네요 지금 대법원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특검에 누가 찬성할까요? 아직도 내 마음 이렇게 보고요. 둘 곳을 몰라요 대한민국을 전달받는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이런 데게 꼼수에는 약간의 마음엔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법에 그렇게 됐는데 공부 안한 거는 지금 확인됐고요. 생각해보니 하게 돼, 그러니까 한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를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이나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전시작병권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안 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생각해보니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판단력이 문제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대통령이 지금 보는 게 맞느냐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제가 보기에 통보를 하는 아직도 내가 날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에 뭐 시간이 모르나 봐요 주경 원님이 통보를 안 하는 군대는 1시간 뒤에 갔고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국회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게 헌법이나 법률을 그래 어겼다 치면 그러면 이게 국회는 헌법 다 지켰습니까? 우리 어제 감사원장 탄핵을 한번 보자고요. 감사원장 검사 탄핵이
헌법의 탄핵권의 요건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헌법이나 법에는 우리 법률을 중요하게 위반한 중대한 잘못을 탄핵하잖아요. 근데 지금 22명을 탄핵했어요. 근데 헌재가 막 기각되는 거는 요건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는 헌법의 모든 요건을 다 준수했느냐고요. 왜 대통령만 뭐 사소한 잘못이 있으면 문제 삼는데 뭐 통보나 낙인 가지고 저는 그럼 국회의원은 미치광이 아닙니까? 대통령만 미치광입니까? 제 말은 이게 국회가 헌법을 다 준수했는지도 따지보자 같이요. 네.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정말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소한 잘못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것만 아니 짧게 개헌 자체를 사소하다는 게 예, 통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위반했다고 탄핵하면 그건 다르다. 네, 조금 더 진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아까 이 김준일 평론가 분석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몇 표가 찬성 쪽으로 돌 거냐인데 한 표도 일단 없었다는 거고 한 대여섯 명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국면에서 어쨌든 피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 스탠스, 언행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건데 뭐 한동훈 측 뭐 친한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본인을 체포하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선 비상경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설전도 벌이고 이쪽으로 와라라고 이제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지 않고 뭐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체포되거나 이제 비상 상황이 될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항의를 하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4일이었죠. 4일 저녁에 그때 이제 포고령에 정치활동 공신과 그렇게 써있으니까 체포되려고 했나 보지, 체포하라고 했나 보지, 뭐 이렇게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격앙이 돼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하고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배신의 프레임에 빠지기가 좀 우려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징후들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을 결정을 하니까 왜 당대표의 의견을 제대로 결정하니까 듣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라고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항의를 하고 앞으로는 당대표 의견을 들으라고 한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원로들 상임 고문들 만나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김재석 의원은 5명이 이제 임기단 축대원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탄핵을 찬성하거나 탄핵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율투표의 여지를 상당히 주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 있는 의원분들이 표결을 보실 것 할지 모르겠어요. 기준 평론가 말씀하신 체포 부분은 야권에서는 의원실 의장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다. 삼천 CCTV를 봐라. 또 나도 체포하려고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팩트로 확정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주장이 있고 지금 그런 근거와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평론하신 거고 또 지금 말씀 아까 인용하신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고 항의했을 때 대통령이 이랬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전원 힌트입니다. 이게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지금 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원 형태의 이야기다. 그렇게 제가 팩트만 체크해드리고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체포조가 과장이라 허위로 봐요. 왜냐하면 진짜 체포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일하면 그거 큰 문제입니다. 개혁이라는 게 나라 필요할 때 많아요. 전시나 사변 그럴 때. 근데 일을 이렇게 군인이 하면 체포조가 있었다면 체포조가 이렇게 일하면 됩니까? 지금 280명 가지고요. 10명을 어떻게 다 체포합니까? 그럼 체포조가 있으면 도곡동 한동훈 지구로 가든지 빨리 아니면 이게 뭐 당사나 빨리 해야지. 국회 본관에 또 들어와야 돼. 박주민이 들어오랬다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 전체 인원이 280인데 이재명 대표가 체포하려면 100명가 부족합니다. 그 당지자리 다 둘러싸고 경호원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체포조약을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속하기에는 앞으로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렇게 정리. 그다음에 이거 이제 정치적 입장을 보면 그 탄핵을 반대하는 거는 당연하다 봐요. 지금 만약에 탄핵이 조기 대선가면요 이재명 대표한테 헌납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여론을 떠나서 지금 의석수나 모든 걸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보수 전체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기 대선하면 100점 100패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2년 반 뒤에 정상적으로 대선해야지. 그러면 사법 리스크도 있잖아 이재명 대표가. 근데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올스톱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탄핵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왜 윤 씨와 함께 다 같이 이 경기도 눈물이 광양에 있는 나요. 간호를 갔습니다. 이은혜 씨의 왜 남편은 윤모 씨는 수영을 이 장난하지 눈물이 못하는데요. 계곡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나요. 그런데 결국 물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단순히 그 물놀이 중에 사망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유족의 지인이 경찰서에 제보를 해서 재수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재수사한 결과 이은혜 씨와 이현남 조현수 씨가 보험금 8억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남편 윤 씨를 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을 시켜 목숨을 잃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이게 뭐 접시물에서도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도 하지만 이 계곡물이면 수심이 뭐 별로 안 깊을 것 같은데 이 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수십 4m에서 뛰어내렸어요? 4m에서 뛰어내렸고 수심이 한 3m 정도 되네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물이네요. 깊은 곳입니다. 아, 이게 계곡마다 이렇게 물이 좀 고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운동이처럼. 네, 그런 데에서는 평소에도 좀 사고가 별로 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수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분이. 예. 어떻게 뛰어내리죠? 겁이 나서라도 못 뛰어내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당시 방조범이 있었습니다. 방조범이요? 네, 그 뭐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높이였고 물 깊이가 한 3m 정도 꽤 깊죠. 이 방조범이 먼저 뛰어들은 거죠. 먼저 뛰어들어서 이제 남편 윤모 씨가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뛰어들므로 인해서 좀 단정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방조범이 사실은 좀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별로 제가 건거를 내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4m 정도의 일종의 절벽 아니에요. 거기서